셀리코 유튜버라고 조은수입니다. 만약에 나한테 남은 날에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 근데 내가 오늘 살았던 것처럼 나는 그 한 달을 그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절대 오늘 살았던 것처럼 그 나머지 한 달은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전자에 속하는지 후자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에 속할 거야.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건 알아. 그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근데 중요한 건 죽는다는 건 아는데, 아, 적어도 오늘은 아니겠지. 아, 적어도 내일은 아니겠지. 아, 적어도 한 달 뒤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나 맞게 되는 그 죽음을 마치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해. 근데 이런 거예요. 진짜 그 죽음이라는 거 앞에 맞닿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인생에 겉도는 선택, 겉도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왜? 정말 그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기분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들은 자기 앞에 놓여진 하나하나의 작은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이 삶을 절대 그런 식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 그러면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만날 거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돈이 되게 한정돼 있어. 그럼 한정된 돈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쓰는 이 불필요한 품위를 유지하는 비용이라든지 뭔가 허세와 거품에 가득한 이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한번 크게 날 뻔했어요. 옆에 차선에서 운전자가 들어오는데 그냥 미친 사람처럼 3차선부터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아, 정말 사고가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마치 내가 영화에서 보고, 마치 내가 책에서 읽었던 것처럼 차가 들어오고, 우리 차가 흔들리는데 그 순간이 마치 슬로우 모션인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더라고요. 차가 중심을 잃을 뻔했는데 너무 다행히도 저희 동생이 그때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잘해요. 그래서 이게 운전을 딱 잘해서 사고를 면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중앙 분리대랑 진짜 맞닿아서 아, 사고가 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머릿속에 시나리오가 막 돌아갔죠. 아, 그러면 이제 비행기 티켓이랑 다 예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등등등등 많은 여러 가지 막 그런 시나리오가 짧은 시간 안에 스쳐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사고가 안 났어.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언제 우리 앞에 그 마지막 순간이 올지 모르는데 왜 우리는 우리 삶을 이렇게 낭비하고 살아갈까?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마치 내가 앞으로 나한테 남은 날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렇게 내가 내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건 사실 나한테 언젠가 마지막에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생에서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죠? 근데 어떻게 사는 게 내가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실제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뭔가를 보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이런 거를 후회한다더라라고 하면 우리가 그 후회를 줄여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거예요. 원생이라는 책으로 내일 제가 MF 케어라는 제 독서 코칭 수업을 진행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책에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죽음 전에 하는 5가지 후회가 있대요. 자, 더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근데 이 더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붙잡는 대부분의 행복은 사실은 가짜 행복이야. 무슨 얘기냐? 대중들이 붙잡는 행복은 내가 뭔가 뭐 여행을 간다거나 내가 뭔가 그 가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못 갔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걸 못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 가졌다거나, 뭔가 외적으로 내가 소유하고 뭔가 외적으로 내가 뭔가를 뭐 명예를 얻는다거나 아니면은 돈을 번다거나 뭔가 성공을 한다거나, 사실 이런 거를 얻으려고 하는 이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를 보면 이런 게 우리한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돈과 명예와 성공 이런 거를 우리가 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내가 다 이뤄봤어. 그러면 그걸 이뤘을 때 잠깐은 기쁘겠지. 잠깐은 행복하겠지.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쁨과 행복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특히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돈을 벌면 이 돈이 나에게 더 안정감을 주고 돈이 나에게 더 많은 통제권을 줄 거라고 생각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돈으로 만약에 내가 내 어떤 안정감과 통제권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끝이 없는, 그러니까 게임에 레벨이 끝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숫자 게임을 한다는 건 이 사람은 그 레벨에 끝이 없는 게임을 평생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벌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돈이 좀 부족한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나? 근데 계속 이 끝나지 않는 게임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을 공허하지라는 이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문제가 틀렸는데 틀린 문제에 틀린 답을 하는 셈이라고 할까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돈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인생에 더 중요한 가치와 본질적인 질문과 내가 돈을 번 이후에 사실은 더 중요하게 찾아야 되는 그 본질적인 질문과 답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에 가까운 삶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의미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건데 이게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삶에 진짜 중요한 그 우선순위 가치가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찾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만날 수 없고 이 질문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삶에서 찾아야 되는 본질적인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더 행복해질 수 있었는데 내가 대중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행복이라는 건 내가 외적으로 얻어지는 뭐 명예나 성공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너머에 사실은 더 본질적인 행복,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존재하지? 내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이런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한테 이게 와닿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당장 이번 달 카드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당장 다음 달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본질적인 네가 왜 존재하고 네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런 질문하는 거 와닿지 않는다고. 그때 적어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깊은 본질적인 질문,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살았어야 한다. 봐봐요. 친구들이라는 건 과거의 사람인 거잖아. 단순히 친구들하고 연락을 안 해서 이 자체가 후회인 게 아니라 이 얘기를 내가 한다는 건 현재의 내 삶에 만족감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그 과거의 시간 속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시 소환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 과거의 시간에 대한 후회의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가를 보면 현재의 내 관계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내가 학창 시절에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사실 친구하고는 뭔가 뭐라고 할까? 학교 때 친구들하고는 어떤 서로가 뭔가 조건 없이 서로가 서로를 그냥 마냥 어떤 기쁘게 뭐라고 할까? 학교 때 친구들은 서로 조건 없이 서로를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이렇다고 이 관계가 의미 있고 깊은 관계로 연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내 삶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없고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데 진짜 이 사람들하고 되게 깊고 의미 있는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겉도는 관계를 맺으며 살았기 때문에 과거의 인맥들을 내가 소환하려고 한다는 게 사실은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 세 번째,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자, 봐봐요. 이 얘기를 들으면 또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감정을 그러면 내가 솔직하게 드러내야 되나? 그때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게 미친년처럼 감정적으로 달려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정을 드러낸다는 게 보통 사람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거, 감정을 표현하는 거랑 감정을 드러내는 건 다른데 이런 거예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건 상대와 내가 관계를 맺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나는 원하지 않지만 단지 이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던 어떤 그 의사결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몰라. 내가 여기에 예스를 하니까 얘도 여기에 동의를 하니까 예스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는 이 사람 생각에 동의한 게 아니야. 근데 이 남자랑 살려면 내가 얘한테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했던 선택들. 근데 중요한 건 시간 속에서 그런 선택들이 쌓이고 누적되면 골마서 언젠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때는 나도 몰랐어. 나도 얘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얘 말에 동의했고 어떤 그런 얘의 의사결정을 따랐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년, 10년,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내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이 선택에 대해서 이게 정말 내가 동의하거나 얘가 어떤 여기에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나도 원했기 때문에 내가 했던 선택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왜 주장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했어? 처음에는 나도 그걸 몰랐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 계속 내 마음 안에 불편함이 쌓여 있는데 왜 표현하지 못했을까? 두려웠겠지. 내 솔직한 생각을 드러내면 얘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 솔직한 생각을 드러내면 얘가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한다고 하지 않을까? 등등등 내 안에 어떤 그 두려움이 나의 솔직함을 드러내지 못하겠다는 거. 그래서 미친년처럼 달려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소통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 본다거나 이걸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시간 속에서 이게 쌓이고 반드시 언젠가 이 문제가 튕겨져 나온다는 거. 자, 다음은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봐봐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후회를 하는 건 그 본인이 하는 일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 일이 되게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되게 보람 있는 일이고 내가 단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새끼들을 뭐 가르치고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돈벌이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일이 나한테 주는 의미와 보람과 가치라는 게 있어야 돼.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누구나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없다 해도 어느 순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깨닫고 뭔가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돈을 버는 방식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기 돈벌이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당연히 돈도 벌겠죠. 근데 그 돈을 버는 게 돈이 나의 목적과 수단은 아니었어. 돈이 나의 목적은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도와줬던 내 어떤 행위가 그 사람들을 도왔던 행위가 점수로 돌아온 게 돈이고 그리고 내가 많은 고객들의 많은 문제를 해결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감이 없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돈뿐이야. 내가 이 불만족스러운 상사와 함께 일하는 어떤 그런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내 고객들도 마음에 안 들고 무식한 고객들하고 진짜 막 존경스럽지 않은 상사랑 같이 일하는 그 옆에 만족스럽지 않은 어떤 팀원들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나에게 오직 돈을 벌어다 주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돈만 많은 거지라고 불러요. 돈은 많은데 그 돈이 내 영혼을 파괴하고 돈은 많은데 그 돈이 내 영혼을 썩어 들어가게 하고 돈은 많은데 그 돈이 돈을 버는 동안 내가 많은 소중한 것,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잃어가며 버는 이 돈은 과연 그 돈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조금 더 내가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거나 아니 근데 이건 사실 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보다 훨씬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남들과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거나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 일을 장인정신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자기 자신한테 솔직한 삶을 살 용기가 부족했다. 왜 자기 자신한테 솔직한 삶을 살 용기가 부족할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첫 번째,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는 존재고, 그리고 나 자신과 솔직한 대화를 우리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순간이나 돼야지, 정말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그 순간이나 돼야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었나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사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일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다고 하고 사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거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좋아서 선택한 삶이 아니라 단지 뭐 돈벌이가 되니까 내가 선택했다거나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사는 게 좋다더라라고 하니까 그냥 그 통념을 따랐다거나 아니면 다른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삶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내가 그냥 계속 학원장 하고 대학에 교수로 강의 나가고 뭐 이렇게 살면은 남들한테 딸 얘기하기도 뭐 나쁘지 않고 그죠?
그리고 딸이 돈을 잘 버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또 드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의 부분들도 있고. 근데 이 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처음에 내가 학원 시작할 때는 이게 나한테 맞았어. 근데 중간에 내가 생각이 달라진 거야. 이전에는 이게 내가 애들한테 줄 수 있는 최선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 나의 믿음으로 클로징해서 학원이 잘 됐는데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내가 줄 수 있는 이것이 최선의 것이 아니라는 이 생각이 바뀌어 버리니까 더 이상 이 내 믿음을 팔아야 되는데 내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내가 돈벌이가 되니까 계속 이걸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끊어내고 안전지대 밖으로 나와야 되는지. 근데 내가 만약에 바뀌었어. 내가 달라졌어. 예전에는 이게 정말 나한테 정말 너무 감사한 내 어떤 천직이었는데 내가 생각이 달라졌고 내가 변화됐으면 여기에서 내가 뭐라 그럴까? 더 이상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이 없으면 두렵고 당연히 불안하지만 그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는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생각을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마저도 되게 잘 속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이 진짜 내 마지막 날이라면 정말 아니면 한 달 후가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고 현재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색이란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앞서가는 사람들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자 앞서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는 뭔가 어마어마한 걸 기대하잖아.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를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조은숙이 멘토님과 처음에 교육에 들어가서 딱 두 가지 시키셨어요. 콜드콜 유튜브 두 가지 시키셨는데 그때 시작한 콜드콜 그때 시작한 유튜브, 그때 시작한 유튜브를 내가 5년의 시간 동안 지속하는 거. 5년 전에 시작을 안 했다면 지금의 이 지속은 없겠죠. 그리고 50의 나이에 심지어 이제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심지어 자녀가 있을 거고 이 자녀가 대학이나 유학을 가야 되는 이 나이에 심지어 50의 나이 내가 해외로 석사, 이민 프로젝트의 첫 번째 도민으로 석사를 하러 내가 나가는 거라든지 이게 시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시작이 반이다. 시작하면 일단 천리길도 뭐 한 걸음부터 간다거나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데 시작을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작도 어렵지만 중요한 건 이걸 지속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어렵지 않게 쪼개면서 이걸 계속해서 내가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일단 시작을 해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만 해. 언제까지? 이 앞서가는 사람이 시작해서 그 프로젝트를 다 끝내고 이게 맞는지 아니는지 똥인지 된장인지가 이미 확인될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만 해. 책 읽고 유튜버라는 얘기를 내가 작년부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유튜브를 보면서 생각만 해. 아, 나도 언젠가 유튜브 해야 되는데, 아, 그래, 책도 읽어야지. 책 읽고 유튜브 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행하지 않는다고. 대부분 사람들은 실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죠. 다른 사람이 인생을 바꿔가는 걸 내가 구경하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걸 아무리 많이 내가 구경한다고 해도 그게 내 삶을 바꿔주지 못한다. 오늘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73세 된 영국인 것 같아요. 어떤 그 연세가 좀 있으신 할머니가 73세의 나이에 내가 왜 유튜브 시작하는지를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셨고 할머니 결론은 결과적으로 너도 유튜브를 해 이거예요. 주은숙이 늘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영상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더라고요.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본 30만이 넘는 사람들 대부분은 소비자로 그냥 그 할머니 영상을 보면서 뭔가 공감받고 위로받고 끝냈을 거야. 누구의 인생만 바뀌어요? 공급자의 인생만 달라져요. 어제 6월 25일 목요일 2026년 저희 엄마가 76세가 되셨어요. 저희 엄마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되게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진짜 예술가야. 그래서 뭔가 그 반짝반짝한 예술 세포들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사진 작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고 쓸만한 나눌 만한 말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 나눌 만한 말, 쓸만한 말을 그냥 아줌마들하고 수다를 떨면 그냥 아줌마 수다로 끝나는데 그
쓸만하고 지혜로운 말을 심지어 유튜브에서 풀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쓸만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내가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그냥 수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구한테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이 말이 지혜로운 쓸만한 말로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나한테 남은 삶이 한 달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는 이 삶을 그 남은 한 달 동안 그대로 살 거예요. 근데 5년 전에 주은숙은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지금 삶에서 뭐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다 최선의 선택이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선택한 이 삶을 앞으로 남은 한 달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한 달의 시간을 오늘처럼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나한테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걸 늘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의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의 선택을 내리는 삶을 적어도 지금은 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50의 나이에 굳이 남들 다 이제 하던 고생도 멈춰야 되는 이 나이에 굳이 저 고생을 왜 하냐라고 누군가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방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막연하게 내가 좀 편안하게 뭐 내가 누리는 그런 삶을, 소비자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적어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 불확실성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 안에서 하나하나를 새롭게 경험하면서, 어렵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 어려운 도전들을 하면서 계속 배우고 계속 뭔가를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배우고 깨달은 지혜를, 경험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게 적어도 주은숙에게는 더 후회가 덜한 삶일 거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안의 달란트를 충실한 종으로서 내가 꺼내서 최대한 써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가치를 최대한 실험해 보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은숙한테 살기를 기대하시는 삶일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오늘이 만약에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과연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내일을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지혜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